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을 좀 살펴보면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11.9%, 2년 전 총선에서는 12.2%, 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26.8%로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 기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산청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하여 산청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좌석 배치와 후보 소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승화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배성한 후보입니다. 네,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 의지가 담긴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모두 발언은 무소속 이승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청 국민 여러분, 이번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산청 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이승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청에서 태어나 경산노도 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산청군 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늘 사심없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국민들의 편의와 산청 발전을 위해 약속을 지켜왔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산청군수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6번 이승환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해결하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일하는 군수가 되어 국민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산청군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이승환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재근이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산청의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저희 재임 시에 활기차게 추진되던 일들이 차질을 빚고 중단되고 더러는 엉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허송세월 4년 했는데 이렇게 4년 더 가면 산청은 어찌 되겠느냐. 다시 나와서 산청을 바로잡고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저희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산청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배성한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낙후된 산청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군으로 전락한 내 고향 산청이 되었습니다. 전직 군수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성한과 국민이 합심해서 과감하게 독립운동 때나 민주화 투쟁 때처럼 싸워야만 위기의 산청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사업으로 신화를 창소할 수 있는 히트 상품을 개발해서 세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산청군이 될 것입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산청군 발전과 변화를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무소속 기호 7번 배성한이었습니다. 네, 이제 모두 발언 마지막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수후보 기호 1번 허기도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단체장은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산청의 미래를 바르게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기도의 변화는 재선 3선을 노리는 얄팍한 정치욕이 아니라 산청을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민생 행로에 도움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선 군수로서의 더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검증되고 흠이 없는 기호 1번 허기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그 소중한 권한을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면서 국민과 함께 공동으로 나누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산청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동의보감초는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산청읍과 떨어져 있어서 지역 경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산청 군수에 당선된다면 동의보감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 다 1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동의보감초는 2013년 엑스포 성공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관광지로서 성장했지만 아직 투자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2차 엑스포를 추진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규모를 크게 확장하면서 필요한 시설 고루 갖추고 모노레일, 짚라인 등 레저 시설들을 하는 등 제대로 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경호관 관광화 사업을 추진하여 숲을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전광들의 대규모 워커파크를 만들어서 기존의 래프팅과 연계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소속 배성한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보감초는 2013년 전통 엑스포 개최 이래 국비, 도비, 군비 할 것 없이 수천억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되었고 지금은 애물딸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군수들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와 있고 객관적으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업성을 높이고 수익이 창출되는 용인 민속촌이나 네, 답변 시간 에버랜드 같은 1분을 모두 모델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동의보감초는 지금 전국을 넘어서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광의 고도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 쇼핑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의보감초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입소문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 관광기관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잠재적 관광객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관공서라든지 학교 또 조달청 관광 상품을 통해서 또 진주 핵심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또 협력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잠재 관광객을 더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외 의료 관광 또 힐링 관광 머물고 싶은 산청을 만드는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무소속 이승화 후보 답변해 주시죠. 동의보감촌의 활성화 방안은 동의보감촌의 문제점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번 토론회에서 이재근 후보와 허기도 후보께서 논쟁을 벌였던
주재관 개인 소유의 장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산청군에서 월세를 주고 있고 또한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 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승환은 동의보감촌에서 활성화를 위해 확 바꾸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후보들의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고요. 한 후보가 7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들과 상호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1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최소 2명의 후보와 토론을 이어가셔야 되고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시에는 사회자 절약으로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배성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저 후보께 묻겠습니다. 허 후보의 5대 공약 중 제1 공약이 환경은 돈이다. 부자 산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지리산 케이프카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환경 분야에 대해서. 네. 정말 지리산 케이블카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원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행정적으로 지금 환경부가 절대 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또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남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인 환경단체와 그리고 우리 민 그리고 관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기술성이 뛰어나고 또 공익성을 담보하는 이러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의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허 후보님. 설악산 케이블카가 왜 지금까지 포로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설악산 그 케이블카도 지금 금금성과 오색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 환경성에서 또 기술성에서 과연 이 자연 보존 지역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의 그 저게 대답을 들어보니까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대략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는 4,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해 주시죠. 지금 4개의 지자체에서 서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볼 때는 공익성입니다. 어느 군에다가 허가를 내주면은 공익적으로 나머지 3개 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뭐 환경성도 중요하지만은 공익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 지리산 케이블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 또 알고 싶고요.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여러분들이 산청에 고향을 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허 군수님이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이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하고 막 케이블카는 같이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든지 이것을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혈세를 낭비하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 시간 3분 정도 좀 남았고요.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꼭 하셔야 질문해도 됩니다. 됩니까? 네. 그러면 또 이재건 군수님께 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재건 후보의 복지 공약 중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발 진성 있게 추진한다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 선거 캠프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운동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캠프에 드나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뭐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장애인 배려한다고 선거 운동으로 쓴다 뭐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립 서비스로 끝나는 공약으로 알겠습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또한 장애인 협회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함께 운동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진정성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말로만 그친 립 서비스만 복지 문제를 논의하지 말아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오직 산청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된 공약부터 실천하는 진정한 봉사자가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군수를 역임하신 분이고 3번을 해야만이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후보님께서 한 말씀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산청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토론에서 나왔던 동의보감촌 조성하고 엑스포 성공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제 있는 열정이 다 빠진 능력이었어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한 번 더 하면은 정말 산청을 제대로 만들 건데 하고 많이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발 좀 놔주시오. 많이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하던 일들이 차질이 생기고 또 주민들로부터 이건 아니다. 한 번 더 좀 고생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회장님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소속 배성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됐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시죠. 네, 이재근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뛰면은 산청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주로 어떠한 일을 해서 이렇게 띄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산청구는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부터 많이 만들면은 소득도 생기고 또 장사도 되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우선 뭐 우선은 토목공사 하면은 당장 어디에다 토목공사를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많지요. 그 어디에다 할 건지. 많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럼 이 지금 내가 공약집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경제에 보니까 도시가스, 한방제약단지, 농특산물유통구조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공약집을 상세하게 봤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선 동의보감촌을 확장하는 것도 있고 국도 20호선 지금 뭐 실종됐잖아요. 그거 찾아오면은 또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국도 25선 지금 길리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할 거죠, 그래. 네. 예. 그래, 또 기때까지 다 꼽아놨던 생비랑 단성간 실종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활성화 이 지금 공약집은 본인이 안 만든 겁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같이 내용.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 지금 공약집에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 예. 말로 하는 거는 나중에 모릅니다. 이 약속한 거 이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허 후보님 같이 도의원하고 제 군수할 때 그냥 일하는 스타일을 몰라요. 벌려 제낄 겁니다. 이래. 이미대로 불려잡긴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일을 다시 해서 산청을 띄우겠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소유하고 있는 군유림에 택지 개발도 하고 그럼 여기다 공약에 넣어야죠. 그걸 어찌서 다 넣어요. 아니 그럼 요 공약 요 세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요걸 어떻게 개발할 건가? 제가 공약집을 안 갖고 있어요. 아하, 이 공약집을 안 가져왔다. 공약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공약집을 지금 안 안 가져 갖고 모른다는 왔다니. 말이 됩니까? 안 갖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마 옆에서 한번 해보라니까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하고 그러면 싶었겠어요. 선배로서 지금 후배가 잘 못하면은 소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건 한마디도 없이 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4년 공약에 동안 대해서. 4년 동안 그 얘기를 이제 뭐 하는데 허기도 후보님이 나보고 이건 어떤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요거는 좀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 군수를 추석 명절, 설 명절 다 찾아뵀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소주를 우리- 뭐 마시기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는 이게 좀 안 맞더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해야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보고 상의하지 않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거기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요 세 가지 내놓은 요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약집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 공약집을 안 그러니까 요거는 참부진에서 아마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제 판단하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3분 이승화 남았습니다. 후보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승화 후보님은 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었죠. 컷오프가 됐죠. 예. 컷오프의 뜻이 뭡니까? 왜 컷오프가 됐습니까? 저는 그 컷오프라 그런 것은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상급식을 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 저를 처음부터 그 공천에 여치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얘기된 겁니까? 그건 뭐 그 한국당에서 판단하겠죠. 아니, 그러면 무소속에 있다가 예. 다시 한국당에 입당하셨죠. 예. 그럼 한국당에 홍준표 대표가 있는데 입당을 안 하셔야죠, 그럼. 그 당시에는 홍준표 대표가 없었습니다. 아니, 뒤에 그럼 전바로 탈당을 해야죠. 홍준표가 들어오고 나서 그때는 입당이 돼 있었는데 제가 탈당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보물을 보니까 네. 2페이지에 그 범죄 경력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러한 흠결 때문에 혹시 그 컷오프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정가대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가에 보면은 제가 4대 정가 범죄가 있습니다. 거기 뭐 미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뭐 뇌물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사기 전가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또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폭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도 밑에 부하 지원이 잘못하면은 그런 걸 아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골목 대장을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제가 다 모든 걸 했기 아니, 때문에 그럼 이게 이유가 예. 아니라 생각합니까? 예? 이게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 말입니까? 아니, 이것이 이러한 도덕적 흠결이 예. 컷오프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가 11번도 공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 뭐 유권자들이 또 그 판단할 것이고 우리 배성한 후보에게 짧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되면 가장 꼭 그 실행하고 싶은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1번으로 공약을 걸었던 게 어르신 공영 사업입니다. 그 전직 군수들이 산청을 움직였던 어른들께 이런 혜택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어르신 공영 사업 73세 이상 15만 원씩, 65세 이상 예,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을버스를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무료로 탈 수 있게끔 만들. 예, 당선해서 그거 됐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예, 혹시 예. 당선되지 않으면은 제가 당선되면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탁하십시다. 네, 시간이 종료됐고요. 다음 주도권 토론
무소속 이승화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이재근 후보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케이블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재근 후보께서 8년 군수 생활을 하시면서 케이블카에 모든 정성을 쏟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토론에서 잠깐 그 언급이 됐지만은 이 지금 케이블카가 그 당시에 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질문은 사실은 저보다는 허기도 후보한테 해야 될 질문인데요. 저하고 허기도 후보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분명히 말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이거 답 내고 갈까?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그냥 편안히 가십시오. 그랬던 일이 있고요. 그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케이블카가 바로 손끝에 잡히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뛰었을 때 있는데요. 그래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되겠냐? 그 부분. 아까 우리 허기도 후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에는 그런데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8년간에 재임 시절에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 군수가 되신다면 어떤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싶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선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아까 뭐 허기도 군수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만 SOC 관련된 그런 예산 많이 갖고 와야 되겠고 또 엑스포 2차 엑스포를 치르려면은 동해보감촌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갖고 와야 되겠고, 예, 뭐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 아까 배성한 후보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뭐 다양하지요 예산 항목이라는 게. 다양한데 어떤 예산을 가져오고 싶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예산? 어떤 케이블카 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산청 복지 예산을 가져온단 말입니까? 복지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 예. 뭐 길도 닦고, 뭐 저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지금 한국당이 아니고 지금은 당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서 지금 거기도 후보한테는 뭐 줄란지 모르지만 이재근 후보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그 예산이라는 걸 집권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10등 하던 산청군 예산을 1년 반 만에 2등으로 올릴 때 노무현 정권이었고 열린우리당 정권이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공무원들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좋은 사업 발굴해서 중앙부처 설득하고 또 국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쟁이다, 예산 투쟁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근 후보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어제 요새 하는 내용을 제가 지나가다 잠깐 들었는데 예산 폭탄이라고 허기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예산을 폭탄으로 준다는데 그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이재근 후보님 말씀한 거는 좀 상반된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당이 틀린 한국당의 이재근 후보한테도 예산 폭탄을 줍니까? 저는 뭐 예산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맥 어떤 인맥입니까? 그거 물어봐도 됩니까? 지금 뭐 현재 집권당에 있는 또 요새 뭐 TV 나오시는 분들 저하고 대모 동지도 많고요. 또 같은 당에 일하다가 그쪽으로 가 있는 장관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예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에도 질문 가능합니다. 허기도 후보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 중 근무 성적 횡령과 관련돼서 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 4년 내내 잡음이 끊지 않네. 언제쯤 애척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외적 적폐보다 내적 인사 적폐가 더 심한 듯. 왜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6월 1일자로 인사를 발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군수 중심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져와서 결재를 맡을까 이러다. 결재가 아니고 이야기를 상의를 할까 이러다. 내가 지금 권한 중지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내가 권한을 대행에게 다 물려줬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 그 했더니 아마 일부 그러한 게 있은 것 같아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월 13일 선거 마치고 나면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십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인사만큼은 저는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했는데 인사라는 것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하고 나면은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 한숨이요, 전부 다. 그래서 참 인사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도 허기도가 인사를 할 때 그 정도의 잡음이 있은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첫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던 금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절대 없었다. 그리고 누가 부탁하면은 저는 그 순서에는 바로 빼버립니다. 그렇게까지 한 인사를 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주도권 토론 최대 7분입니다. 7분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 차례입니다. 예, 허기도 후보에게 묻습니다. 엑스포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서 2017년 엑스포를 한다고 TF팀까지 발령을 내놓고 도지사 말 한마디에 없었던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산청의 항로화 산업이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같이 지사가 하지 말라 포기 선언을 했던 합천 대장경 엑스포는 예정대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2021년에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하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해 어떻게 만회를 해야 합니까? 내용을 상당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습니다. 엑스포는 지금 한국당의 대표인 홍준표 지사가 막말 정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 아이들의 그 식사비, 그냥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화풀이로 바로 그 다음 날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이 엑스포는 도에서 중앙부서에 반드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합천이 엑스포를 했다는데 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대장경 엑스포 아닙니다. 축전이죠. 엑스포 아니에요, 그래. 대장경 엑스포는 축전. 도에서 올려야 되고 축전은 도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엑스포를 하려고 했고 그분들은 축전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게 정치고 그게 군수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지사하고는 저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케이블카도 함량하고 뭐 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버려. 이재용 군수님하고 좀 친했기 때문에 뭐 삼선하라고 종용도 했다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앙금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케이블카 자꾸 이야기하는데 케이블카 그 아까 뭐 허기도 군수에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을 마치 안 낸 것매로 이런 이야기하는데 정말 섭천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답을 낼 수 있는 걸 안 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케이블카 다 내놓고 내를 키를 줬습니까? 아니면 뭐 케이블카 다 내놓고 내 운영권을 줬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그런 그렇게 약속을 얘기하면 했다는 안 그런 이야기를 되죠. 합니까? 지난 얘기를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안. 그 당시에 네. 그러면 답을 낼 수 있는 걸 안 냈습니까? 아니죠. 안 냈어요? 내가 아니, 그래, 계속 답을 했으면- 낼 수 있는 걸 안 낸다고요. 그렇게 계속 많은 했으면 관제 대보를 하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가겠다. 형님 편하게 떠나시오. 그런 분위기였죠. 편하게 떠났습니까? 편하게 떠났죠. 편치 않는가 봐요. 돌아오셨나 보니까. 지금 솔직히 안 편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더 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건데. 저는요, 그 엑스포가 아닌 축전을 가지고 엑스포를 했다.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이러한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시죠. 예. 우리도 축제했습니다. 우리도 한방 축제했습니다. 그리고 한방 축제가 지금 동해보감촌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축제가 더 작아졌다. 밤 장사가 안 되고 업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지금 농협에서 이미 매입을 해가지고 흑돼지 랜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각을 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옮겨갔다.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축제를 하기에는 구절초가 피고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다. 이렇게 해서 옮겨갔다. 그런데 이제 시내에 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내에서도 부차적인 행사를 좀 해서 관광객이 오시면은 시내도 읍내도 반드시 들렸다가는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분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뭐 동해보감촌이다, 뭐 반모지제 터널이다, 예담촌이다, 선비문화연구원이다 하는 좀 통 큰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훗날 우리 국민들이 저건 보면은 허기도 군수 생각난다 할 수 있는 뭔 사업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예담촌에 그 좋은 동네 앞에 그 맞지 않는 다리를 놔놨던데요.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주민들은 저보고 다음에 군수되면 폭파해버리라 그런 심한 표현까지 합니다. 최소 한 분 더 네.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우리 부분은 이승아- 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결제를 가져왔길래 이게 맞느냐 과연 안 맞다 돌려보냈어요. 또 가져왔더라고요. 또 돌려보냈어요. 주민들이 꼭 원한다. 위에 가서 전망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 구도가 좀 맞게 그려와. 그러니까 문화재 위원들한테 또 검사를 맡아왔더라고요. 몇 번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문화재 위원들도 오케이 하니까 참 그거 안 맞는데 이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도 했더니 제가 봐도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지 새로운 구도로 만든든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래, 생각입니다. 훗날 기억에 남을 남았습니다. 만한 그거까지만 답변하겠습니까? 예. 기억에 남으면 답변할까요? 예. 다른 후보에게도 좀 기회가 네네네. 있어야 됩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우리 이승아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혹시 허기도 후보님하고 같이 한 차를 타고 중앙부처도 가고 국회도 가고 가서 정책 건의도 하고 예산 듣고 이렇게 좀 몇 번이나 다녔을까요? 뭐 아쉽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뭐 가자는 제의도 없었고요. 과자는 제의가 있으면 제가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 허기도 후보. 아까 그 이야기 예, 할까요? 예. 저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바보예요. 정치인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사업이 500억 사업입니다. 그거 내가 유치해 왔어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나도 앞으로 우리 산청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 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끌어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공통 질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09년부터 산청군의 귀농 귀촌 지원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는 증가폭이 적은 편입니다. 또 귀농 귀촌인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안내 및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귀농 귀촌 지원책과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1분입니다. 네, 우리
기농기촌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 계층에 따라서 청년층이 오는 분들하고 중장년층이 오는 분들하고 그 대책이 좀 달라야 되겠더라고요. 청년층은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 초기 투자가 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될까 하고 중장년층은 실패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을 이제 쓰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것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우리 산청에서 적합한 이러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기농기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우리가 주택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이승화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산청을 대한민국에서 기농기촌 정착지의 1번지로 저는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인터셉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농기촌 허가 사항입니다. 모든 인허가 지금 우리 인허가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산청구는 3, 4개월이 지금 걸리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만 제대로 개선되면은 전국에서 우리 산청에 기농기촌 지역에 대한민국 1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인구 증가라는 건 참 쉽지 않는데요. 그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 교육 문제가 걱정 없어야 되고 뭐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갈까 할 때요.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은 노동력도 있고 뭐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은 딸기 하시는 분들하고 좀 연결을 해주고 또 연세도 있고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약초 하시는 분들 또 재산도 좀 갖고 왔다 좀 마인드도 있다 하면은 펜션 짓고 겨울에 곶감 깎고 뭐 그렇게 합디다. 근데 더 빨리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역시 공장 짓고 아파트 단지 많이 조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소속 배성환 후보 공통 질문 답변 1분입니다. 자연불학 단위의 농촌 인구가 대부분인 산청구는 기촌 인구의 유치는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산청구는 기촌 유치에 성공한 경북 상주군이나 고창군, 홍천군을 배워야 합니다. 큰 꿈을 갖고 산청을 찾아온 분들이 산청군의 행정에 불만을 갖고 산청군에 왔다가 다시 인접군인 함양군이나 하동군으로 옮기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유를 조사해보니 집 하나 짓는데 도움은커녕 지역 주민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그분들의 정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인구 증가책으로는 산청군 자체 사업 지경에서 히트 상품을 개발하고자 사업화시키고 자연히 산청군의 인구가 서서히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청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산청군수 후보자 토론회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2시 4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개별 질문입니다. 개별 질문은 산청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을 후보자가 토론회 중에 직접 선정해서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무소속 이승화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질문 A, B, C, D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A. 네, A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산청군은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과 실천 유학으로 인해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명기념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 관련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명 유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우리 유교와 선비 정신은 현대 지금 산업 사회에서 많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유교와 선비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이제 2세대에 대해서 인성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을 체험과 교육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도 하고 특히 관련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4년 동안 전액 지원하는 것도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께 개별 질문 선택권이 있겠습니다. B, C, D 3개 남아 있습니다. B 하겠습니다. 네, B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이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에 놀러 오는 관광객 중 많은 관광객들이 산청에 볼 것도 즐길 것도 없는 곳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 어디에나 있는 관광지를 모방하기보다는 산청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빨치산 루트를 찾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리산을 깊고 상세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테마 관광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청군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1분입니다. 네. 산청은 뭐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에 좀 집중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큰 삶을 살다 가신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익점 시베지, 목화 시베지부터 성철겁의사, 예담촌, 또 남명기념관, 선비연구원, 그리고 올라가면은 대원사 계곡도 좋고요. 앞으로 터널이 뚫리면은 이 코스가 더 가까워집니다. 동의보감촌까지. 그러면은 볼거리도 있고 배울 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산청의 관광이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별 질문은 무소속 배성한 후보 차례입니다. 남은 질문은 C와 D 질문 남아 있습니다. D로 하겠습니다. D로 질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관내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어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영유아, 청소년들은 주로 진주 등 인근 지역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있기는 하나 간단한 진료만 받을 수 있을 뿐 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약 중에 4번으로 걸었던 게 종합병원 관계입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산청군에 종합병원을 건설해서 전 어른들께 우리 산청 군민들께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공경 사업이라든가 어르신 추대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의료 사업에 속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께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산청 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 C에 관련된 질문을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산청군에서는 2015년부터 산청 함양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경남도가 제출한 사업 신청이 환경부에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 파괴, 타 지역과의 차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지리산 케이블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남의 구리하고 전북의 남원, 경남의 함양 산청이 서로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 지리산이 워낙 크니까 호남하고 영남하고 한 개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추진을 한 전남의 구리하고 우리 산청하고 서로 거리도 멀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서로 맞춰보고 이래 했는데요. 역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자연 환경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아무런 손실 없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정부에서는 그 경제성도 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도권 토론에서 시간상 마무리를 못한 후보와 토론을 연장하셔도 됩니다. 단 1차 때 토론하지 못한 후보에게 반드시 또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가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이재근 후보는 배성한 후보를 반드시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주도권 토론 5분 이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놓칠까 봐 배성한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8년 전에 우리 배성한 후보님이 저하고 맞대결을 해가지고 30%좀 득표를 했죠. 네네. 그래, 그때부터 쭉 산청에 거주하면서 군수 선거 활동을 미리 준비했다면은 지금 좀 군수를 했을 수도 있을 건데 보통 때는 산청에 잘 안 보이시고 서울에 가 계신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렸는데요. 꼭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군수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됐든 단체당이 됐든 선거가 끝나면 사무실도 철수하고 또 생업으로 돌아가야 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거주를 했고 또 산청에 그 당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해서 큰 일이 있을 때는 내려와서 인사드리고 가고 또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이 또 생기면 서울 갔다가 또 돈 많이 가지고 내려와서 산청에 쓰고 또 서울에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나 저는 산청군 생슈맨 국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후보님께 묻습니다. 흠이 없다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셨던데 또 정가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산청군을 이끄는 군수는 그 돈도 잘 벌어오고 일도 잘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 잘 버는 아버지를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호재 양반이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넣도록 같이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이승아 의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다니고 하면은요.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집안 잘 되겠네. 일단 좀 저런 거 있고 또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 전번에 보니까 제 나이 건강 이런 얘기를 걱정해 주시던데 허 의원님하고 저하고
실제로는 2살 차이고 호적에나만 동갑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강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무한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죠. 선거를 못 합니다. 선거운동 하는 게 참 경문데 매 달치기 뭐 뛰어다니는데 제가 이만큼 건강한 줄 잘 몰랐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벌금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공무원을 하다가 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쌍벌제라는 게 있어요. 기사가 잘못하면은 또 사장이 같이 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벌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적용을 돼서 그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가 많은데 꼭 드려야 될 질문만 한두 가지만 해주시면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예산 확보가 네. 참 기대에 못 미쳤고 네. 지금까지 추진하던 일 처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양반 싶었습니다. 예산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민선 5기하고 민선 6기 제가 한 거하고 4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민선 5기는 평균이 108억씩 늘었어요. 그런데 민선 6기는 저는 319억씩 늘었어요. 그때 엑스포 예산은 군청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지금 엑스포 예산이 안 잡혔다는 이야기는 뭐입니까? 엑스포 그전에 조직위 보니까 예산은 본 예산에 모두 가예시 한 것까지 다 넣어놨던데. 네, 엑스포 예산은 여기 안 5분 잡혀요.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소속 배성환 후보 차례인데요. 앞서 이승화 후보에게 질문을 1차 때 안 하셨고요. 포함해서 최소 2 후보께 5분 동안 주도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근 군수님이 2대에 걸쳐서 군수를 했으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수가 우리 산청군에 몇 명이나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는 잘 모르겠고요. 저 있을 때 와 있는 나라 숫자만 해도 25개국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뭐 떠난 지가 됐어. 군수를 하실 분이 이렇게 또 무응무답을 해주니까 또 황당합니다. 아까 예산 폭탄 예산 가져온다 하는데 올해 산청군에 내려와 있는 예산이 총 얼마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4천억 좀 넘었다고 봅니다. 네, 4천억 753, 105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월급이 대략 얼마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공무원들 월급이 한 500억 좀 나가겠네요. 네, 480억 정도 나가니까 예. 한 5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환님 후보님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오해하는 의미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후보님은 정가 5번째 보니까 뇌물공여 벌금 1,000만 원, 공무집행방해 뭐 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뇌물공여는 어디에다가 1999년 10월 29일 날 발생했던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뇌물공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건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건설업을 하면은 사실 하도급을 받으려면은 하도급을 주는 업체한테 당연하게 줘야 안 주면은 공사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하동군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산청군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그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해가지고 뇌물 준 걸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표이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벌금을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7번째 증가인데요. 공무집행, 그것도 공문서 위조, 또 뭐 여러 가지 뭐 폭행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벌금 300만 원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 11월 16일, 1999년도에 했다가 2000년도 해버리면 1년 사이에 그냥 두드리 패고 또 뭐 이거 뭐 뇌물 공여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일인데 이게 상습범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 1년도 안 돼가고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이게 뭐 건설업을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고 뭐 2세 교육이니 뭐 군의 행정직을 가진 그 500명의 그 직원들 앞에서 정책이 이러니 또 예산이 이러니 앞으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군을 이끌어 나가야 되냐 하는 자격이 된다고 이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젊은 헬기의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순임금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간직을 등용하라 했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저의 잘못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 또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이거 마음으로 자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있고 2000년도에 있고 뭐 이거 뭐 계속 올라옵니다. 이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라나는 자녀들 앞에서 네, 산청 주도권 군수로서 토론 시간 5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 차례고요. 앞서 1차 때 세 후보께 했기 때문에 최소 두 후보에게 아무에게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승하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제 3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이제 훌쩍 넘어갔는데요. 이 작은 예산을 정말 촘촘하게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꼭 의회가 삭감을 해요. 불행하게도 4년 동안 57억씩 딱 삭감을 했더라고요. 57억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삭감이라 그런 것은 의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 10명이 같이 9명이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8명이고 한국당이 8명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있었고 무소속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당 우리 그때 그 당시에 허 후보님도 한국당인데 한국당 군수님에다가 한국당 의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이 예산을 보고 잘못됐으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런데 삭감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를 잘 하고 나면은 삭감한 것은 다음에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삭감을 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다음에 해줄게. 추경에 해줄게. 이 말은 의회에 와서 주민들이 부탁을 하고 액을 복구를 하면 또 다음에 살려준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항상 예산을 올라오면은 사실 우리가 그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뭐 상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드릴 수 없지만은 사실 길을 하나 낸다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거는 당연하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특혜성 있는 그 길을 낼 때는 당연하게 의회가 뭐 많은 곳입니까? 의회가 잘못된 걸 보면은 당연하게 제동을 거는 것이 네, 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본 예산에 삭감했다가 추경에 가면 또 부활되고 행정의 속도만 자꾸 늦추는 거예요. 손목 발목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문해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재근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답을 줬다 하는데 될 수 있는 것을 마치 고주머니에 넣어가 있다가 당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그 방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다 돼놓은 것을 놓친 것 같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시점이 삼선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 터놓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케이블카 요거 답 내놓고 아니 갔다.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는 방향이야. 답을 날 수 있었으면 그 전에 냈지 그걸 안 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마치 허기도가 잘못해서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의 이 난맥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하시죠. 다음에 지난번에 민선 2기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 예산이 13년, 14년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예산이 도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좀 안 했다. 이런. 아니 4년 하면서 2년 마무리를 해버리면 그럼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해 얘기일 것이고요. 아닙니다. 13년도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 그걸 13년 때 더 많이 삭감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1, 12, 13이 네. 13이 엑스포 예산이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군청 예산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엑스포 예산 외에는 그건 별도입니다. 특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져왔어야죠. 허기도가 예산 갖다 놓으면 14년도 못 쓸까 싶어 그럼 안 가져왔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4년은 2년 동안 그 일을 하시지 않고 이제는 나도 이제 뭐 2번 하고 쉬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지금 풍긴단 말입니다. 이게. 그 예산에다가 엑스포 예산을 추가를 하면 플러스를 시키면은 답이 나옵니다. 엑스포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우리가 뭐 우선 우리 조금 해도 예산이 500억, 얼마 들었나? 500억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요? 아니 엑스포에서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엑스포도 그거는 우리 예산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에서 모든 집행을 하려는 것을 제가 의장을 할 때 안 된다. 인사권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허기도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이승화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반드시 배성한 후보를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배성한 후보 말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 후보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앞에 정가 기록은 도의원 하기 전에 끼고 구의원 하고 나서 2년 전에 정가 기록이 한 개 더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남자가 그렇습니다. 같은 산청군 군민으로서 산청을 다스려가는 이런 수장으로서 폭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자로서 몇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무집행이라든가 물어보는 거는 네네 2년 전에 제가 벌금을 하나 했습니다. 100만 원 했습니다. 네네 자, 그걸 안 궁금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기 말씀드릴게요. 때문에 이 얘기 중에 이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남자로서 필요 없는 게 취급받고- 아니고 예. 지금 제가 2년 전에 벌금을 100만 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산청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우리가 6개월 후에 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가 그 땅을 찾아왔습니다. 법정 이자만 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담당 과장을 불러놓고 실장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화분이 옆에 있었는데 흥분된 마음에 화분이 깨졌습니다. 그 깨지는 과정에서 그 앞에 7만 원짜리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 땅은 찾아오고 제가 벌금 100만 원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우리 배성한 후보님 네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네 4월 25일 날 카톡에 여러 지인들한테 우리 배성한 후보가
제목이 내 고향 산청군에 해가지고 네.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딱 그대로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정가 기록, 정가 구범 또 네. 긴급 체포되었던 자, 네. 이 당 저 당 옮기고 네. 진실을 숨기는 네. 후보 일어났는데 네. 네. 제가 긴급 체포된 적 있습니까? 그 이승화 후보가 긴급 체포되었다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한번더 누구를 물어볼게요. 지칭해서 긴급 체포 이 말씀했습니까? 그거는 어떤 후보든지 그래 어떤 그런 후보 누굽니까? 후보가- 그걸 밝히소. 여기서. 후보가 그래, 아니 긴급 체포된 후보가- 분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거는- 허기도 후보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이재근 후보님 그걸 그거는 말씀하시라니까. 산청 국민이 아는 국민이 거고 알 내가 권리를 내 하니까. 입으로 얘기는 그래 할 긴급 수가 체포된 없습니다. 분이 누굽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여기 나. 그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쟤도 아니고 허 네. 후보도 아니고 그럼 네. 이재근 후보입니까? 아니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산청 국민이 아니 그걸 아는 거고. 올린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분 3초 그러면 남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올렸단 말입니까? 허위 사실을 올렸는지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본인이 어느 올렸는데 허위 사실을 누구를 모른다고. 지칭해서 예?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제가 그래, 여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후보도 있고 저런 후보도 있고 발이 가려운 후보도 있고 머리를 감아야 될 후보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저- 제가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배상한 후보님이 그 누구라고 지칭했습니다. 다른 누구라고? 후보에게 또 제가 질문을 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다시 그러면 우리 허기도 후보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허기도 후보님하고 제 관계가 뭐 옛날부터 잘 아는 관계인데 뭐 열심히 하시면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의회라 그런 거는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또 의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4일 돌아가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가고 싶습니까? 네, 17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14일 날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던 일을 더욱더 잘 추진하고 이제는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받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산청 지역은 딸기, 곶감, 벌꿀 등이 주 소득원이 또 생계수단입니다. 올해는 곶감과 딸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나 마케팅의 체계적인 행정의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산청군 농특산물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무소속 배성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산청군의 농산물은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 지역 농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고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농산물입니다. 이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나오신 그 후보님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다른 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 산청군 농산물 판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농업이 취하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판로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로 확대를 위해서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로컬 푸드라든지 홈쇼핑을 통해서 이미 많은 판로를 개척했고 그에 따른 농민들도 만족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수확량 변화라든지 가격 변화 이런 데 따른 우리의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와 농업으로 가야 한다.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는 시대는 앞으로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일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하러 가야 된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우리 산청의 농업이 타 지역보다도 앞선 농업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기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은 판로 개척과 스마트팜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무소속 이승화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군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중에서 이제 돈으로 해결하면 뭐 가장 좋겠지만은 돈으로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농산물 판매 확대에 대해서 군수가 전국적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마케팅하는 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하면은 우리 출항민이나 기업인들 또 인근 지역의 출항민이나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회원을 확보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마케팅 확대가 됐길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산청군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산청의 농산물은 타 지역에 비해서 친환경 쌀, 유기축산, 딸기, 꽃감 등 특산품이 많고 또한 우수합니다. 저는 산청 농특산물이 앞으로도 계속 1등 상품, 1등 가격을 받도록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첨단 농업 육성, 청년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소득 작목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 기반과 유통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제공과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해서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농과 창업농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산청의 정정 이미지를 6차 산업으로 연계하여 반드시 고부가 가치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기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거하고 또 많은 흥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산청을 앞으로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 허기도가 당선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10여 분이 벌써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가 일을 할 때 바로 도와줄 분들이다. 저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립도 10%밖에 안 되고 국민 3만 6천밖에 안 되는 우리 산청군이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 국회의원, 중앙정부, 또 이렇게 한 세트가 한 팀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허기도는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어 통 크게 산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이승화 후보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산청군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저 이승화, 항상 발로 뛰는 현장행 군수가 되어 희망을 주는 복지,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만들어서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명품 농업 실현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산청군을 만들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국민만 바라보는 일 잘하는 저 무소속 기호 6번 이승화에게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저 이승화 오늘 산청 국민께 드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재근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이제 산청은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산청을 잘 알고 일머리를 압니다. 제가 그려놓았던 밑거름을 따라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산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엑스포 개최 등 그동안 못했던 일 이재근이가 다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산청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1등 산청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고 향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산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기호 7번 무소속 배성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산청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산청군을 사랑하고 또 산청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했는데 잘 보셨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산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호 7번 배성환을 선택해 주신다면 산청의 변화를 이루고 산청을 단디 지키는 군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공약을 하나하나 훑어보시고 정말 산청군에 적합하고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진다면 기호 7번 무소속 배성환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고요. 성심껏 토론해 주신 네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이 되고 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법정 토론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잘 보셨을 겁니다. 집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적임자가 누구인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